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이철수입니다. 40년간 한 여자를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남편이었어요. 아내 영희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제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올해 초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내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잠들 때도 항상 품에 안고 다니는 거예요. 제 하루는 마치 시계 바늘처럼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저녁 7시에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황급히 전화를 끊거나 핸드폰 화면을 뒤집어 놓는 일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딸아이와 통화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어보면 은행에서 걸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렇게 오래 통화할 일이 있나 싶었지만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68살 나이에 말이에요. 머리도 새로 했고 옷도 평소보다 화려한 걸 입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고 다니냐고 물어보니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 한다고 저도 좀 꾸미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단순히 나이 들어서 더 예뻐지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예뻐지는 게 싫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아내가 자꾸 외출을 한다는 거였어요. 친구들과 만난다고, 시장 간다고, 병원 간다고. 예전에는 TV 보는 걸 좋아했는데 갑자기 바깥 활동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다고,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하더라고요. 등산? 평소에 걸음 느렸던 아내가 등산을? 그것도 하루 종일? 그 다음 주부터 아내의 외출이 더 잦아졌어요.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꼬박꼬박 나가는 거예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간다고 하니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자기도 자기 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아내도 자기 생활이 있어야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아내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발신자는 민수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 아들 이름도 민수인데 저장된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아들은 민수 아드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호기심에 문자를 봤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오늘도 예뻤어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누가 우리 아내한테 이런 문자를?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민수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러고는 새로 사귄 친구 아들 이름이라고, 등산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아들이 우리 아내한테 예뻤다고 문자를? 뭔가 이상했지만 더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된 거죠. 아니야, 설마. 계속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외출한 날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서랍 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고급 호텔의 객실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아내가 등산 갔다던 그날 말이에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지? 왜 아내가 호텔에? 혹시 그날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난주 화요일에 어디 가렀냐고 물어보니 등산 갔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디 호텔에 간 적 있냐고 물어보니
왜 갑자기 호텔 얘기를 하냐고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는데 상황이 상황이니까요. 화요일 아침 아내가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쇼핑하러 간다고, 저녁 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나간 후 1시간 뒤 저도 나갔어요. 혹시 몰라서 아내가 자주 간다던 그 쇼핑몰 앞에서 기다려봤어요. 2시간을 기다려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쇼핑하러 간다더니 쇼핑몰에 없다니. 그럼 어디에? 집에 돌아와서 밤까지 기다렸어요. 아내가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였어요. 늦었다고 하니까 쇼핑하고 친구들이랑 저녁까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쇼핑백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쇼핑했다면서 산 게 없다고요. 며칠 후 아내가 샤워할 때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통화 기록을 보니 민수라는 사람과 하루에 5-6번씩 통화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길게는 1시간씩도 통화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저와 그렇게 길게 통화한 적도 없는데 문자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만날 수 있냐는 내용,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온다는 내용, 남편 몰래 조심히 나오라는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마지막 문자를 봤을 때는 정말 현기증이 났어요. 남편 몰래? 그 남편이 바로 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문자도 있었어요. 호텔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는 내용,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자는 내용,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내를 보니 화가 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영희가 그럴 리 없어. 계속 자기 자신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다음 화요일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그리고 아내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아침에 아내가 평소처럼 꾸미고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68 할머니가 누굴 만나러 가는 건지. 저는 조금 떨어져서 아내를 따라갔어요. 아내는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저도 다음 차량에 탔어요. 아내가 내린 곳은 시내 한복판이었어요. 그리고 걸어간 곳은 고급 호텔이었어요. 제가 서랍에서 봤던 그 영수증의 호텔 말이에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아내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1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나이는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아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 손을 그렇게 다정하게 잡아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까지 봤어요. 그리고 저는 호텔 로비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3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 동안 아내가 그 남자와 호텔 방에서 뭘 했는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오후 4시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아내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저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환한 미소였어요. 호텔 앞에서 그 남자와 작별 인사를 하는 아내 모습을 봤어요. 그 남자가 아내 뺨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40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맞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평소처럼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 친구들이랑 쇼핑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다 봤는데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설탐정 사무소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사설탐정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아내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그 민수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더 자세히 봤어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 수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였더라고요. 아내가 동네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도 기혼자였어요. 아내와 비슷한 나이의 부인이 있다고 문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두 사람 다 배우자를 속이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문자 내용을 더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 배우자들 몰래 여행 가자는 내용, 심지어는 이혼까지 생각해봤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혼,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그 남자와 함께 살겠다는 얘기인가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내가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그 다음 며칠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내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줄 때마다 웃으면서 하루 어땠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아내를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라 그 남자 집으로 가더라고요. 아마 그 남자 부인이 외출한 틈을 타서 만나는 것 같았어요. 3시간 후 아내가 나왔어요. 그 남자가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신혼부부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시장 갔다 왔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제 아내와 정면 대결을 해야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 아내가 외출한 후 저는 아내 옷장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새 속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평소에 아내가 입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비싼 속옷들이었어요. 68살 할머니가 누굴 위해서 이런 속옷을 샀을까요? 화장대 서랍에는 새 화장품들이 가득했어요. 평소에 아내가 쓰던 것과는 브랜드도 다르고 색깔도 화려했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남자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차본 적 없는 목걸이였어요. 분명 그 민수라는 남자를 위해 산 선물이겠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다 했다니. 그때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여행사 팸플릿이었어요. 제주도 여행 상품 안내서였는데 빨간 펜으로 표시까지 되어 있었어요. 설마 그 남자와 여행까지 갈 계획인 건가요? 팸플릿을 자세히 보니 한 달 후 날짜였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민수 오빠와 함께 라고 안에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민수 오빠? 68살 할머니가 60살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다니 정말 이건 너무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을 뒤로 하고 다른 남자와 여행까지 가려고 하다니. 그날 저녁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호텔 영수증, 새 속옷들, 화장품, 남자 목걸이, 제주도 여행 팸플릿까지 모든 걸 다 꺼내놓았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서 그 광경을 봤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걸 다 안다고. 민수라는 남자와 6개월째 만나고 있다는 것도, 호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도, 심지어 제주도 여행 계획까지 다 안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6개월 전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라고.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했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 감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설렘을 느꼈다고. 그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대해준다고. 저와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다르다고요? 40년간 아내를 사랑했던 저와는 다르다고요?
아내는 계속 변명했어요. 저한테는 미안하지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었다고, 저와는 이제 정이 떨어졌다고, 그냥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같은 사이? 40년 결혼 생활이 그냥 가족 관계라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40년 동안 제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건 다 의무감이었다고,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간의 제 사랑이 그냥 의무감이었다니.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봤어요.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남자도 부인과 이혼할 계획이라고,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68살, 70살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그것도 40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서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고. 40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모든 추억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 모든 걸 버리고 그 남자를 선택하겠냐고. 아내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했어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자고.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다음 달에 그 남자와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고, 여행에서 돌아오면 이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아내는 정말로 그 남자와 제주도로 떠났어요. 저한테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3박 4일 동안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 없이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아내를 제대로 사랑했던 걸까? 아내 말대로 그냥 의무감으로 함께 살았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아내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내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둘 다 이혼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간 함께 했던 사람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제 나름대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해결하고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먹거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주말에는 등산을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하려고 했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서 해요. 가끔은 아내가 그리워져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그리움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우연히 아내를 봤어요. 그 남자와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저한테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환한 미소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다행스럽기도 했어요. 아마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40년 동안 그걸 참고 살았던 거겠죠. 저는 이제 68살이에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내처럼 새로운 사랑을 찾을 생각은 없어요. 40년간 한 여자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사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그동안 아내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요즘은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사진 찍기를 배우고 있어요. 혼자 여행도 다녀왔어요. 강원도 설악산에 다녀왔는데 혼자 보는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아들, 딸들은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40년 결혼 생활을 한 부모가 이혼한다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딸아이는 저를 많이 걱정해줘요. 가끔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주말에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해요. 아들도 처음에는 어머니 편을 들었는데 자세한 사정을 알고 나서는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버지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고 격려해 주기도 해요. 손자, 손녀들은 아직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따로 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끔 할머니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정말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시간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6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40년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서로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